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던 상징, 바로 붉은 악마인데요. 근데 있잖아요. 이 얼굴이 사실은 축구장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고대 전쟁터에서 왔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바로 이 상징 속에 숨겨진 고대 전쟁의 신 치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얼굴입니다. 2002년에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잖아요. 붉은 악마. 근데요, 이게 그냥 응원 마스코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얼굴이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어떤 거대한 전설의 시작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붉은 악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도깨비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뚝섬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깨비랑 뚝섬?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이 둘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미스테리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이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아주 작은 단서에서부터 출발하죠.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름입니다. 서울의 지명, 뚝섬에서부터 그 흔적을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는 뚝섬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 원래는 독섬이었다고 해요. 독섬. 여기서 독이라는 글자, 이게 한자 또 해자인데 이게 뭐냐면 고대 군대가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세웠던 아주 크고 웅장한 깃발, 바로 도끼, 토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뚝섬은 바로 이 깃발에 제사를 지내던 아주 신성한 장소였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독이라는 발음이 된소리가 돼서 뚝으로 이렇게 강하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섬 이름 하나에 이곳이 옛날에 얼마나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도깨비 있잖아요.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면요. 독 더하기 아비로 볼 수 있어요.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뚝섬의 그 독 깃발을 지키는 수호신, 독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와, 장소 이름하고 신화 속 존재가 독이라는 이 한 글자로 그냥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뚝섬도 독을 가리키고 도깨비도 독을 가리킵니다. 전부 이 독이라는 깃발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강력한 상징, 독은 대체 누구의 깃발이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깃발 뒤에 숨겨져 있던 인물은 바로 고대 동아시아의 전장을 지배했던 전쟁의 신 치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깃발은 그냥 천 쪼가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군대 전체의 사기,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 깃발 자체가 전쟁의 신을 전장으로 불러내는 아주 신성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그 전쟁의 신의 이름이 바로 치유였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를 그냥 신화 속 인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군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앞선 시대, 배달국의 실존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적이었던 중국의 최초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중국의 시조인 황제가 치유랑 무려 9번이나 싸워서 그것도 겨우 이겼다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 막강한 존재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한나라 시대까지도요, 중국 황제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적이었던 치유에게 제발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냈을 정도라니까요. 적마저도 신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전쟁의 신이었던 겁니다. 어떤 인물이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려면요, 아군의 기록보다 오히려 적의 기록을 보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자, 그럼 고대 중국이 주변 민족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름 속에 그들의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고대 중국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 즉 주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동서남북의 이민족들을 불렀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남쪽은 만인데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고 북쪽은 적인데 짐승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벌레나 짐승 취급을 하면서 얕잡아 본 거죠. 그런데 동쪽과 서쪽은 좀 다릅니다. 동쪽은 이인데 활궁자가, 서쪽은 융인데 창과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무기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오랑캐라고 뭉뚱그려서 비하한 게 아니에요. 아주 냉철하고 전략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남쪽과 북쪽은 그냥 정복해야 할 미개한 땅, 뭐랄까 자연에 가까웠던 거죠. 하지만 동쪽과 서쪽은 달랐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군사적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동쪽을 가리키는 이 한자, 이입니다. 이걸 그냥 동쪽 오랑캐라고만 배우면 절대 안 돼요. 이 글자를 한번 뜯어보세요. 위에 있는 게 클때 자고요. 아래가 활궁 자입니다. 합치면 뭐죠? 맞습니다. 큰 활이세요. 그냥 활을 쓰는 민족이 아니라 크고 강력한 활을 쓰는 민족이라고 자기들 역사에 박아놓은 겁니다. 이야말로 치우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 동이족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중국의 깊은 두려움이 새겨진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단서들을 한번 쫙 모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볼까요?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 아니었나요? 우리가 시작한 건 2002년 월드컵의 붉은 악마라는 이미지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서 뚝섬과 도깨비라는 이름의 비밀을 풀었고요. 그 끝에서 고대의 위대한 전쟁의 신 치유를 만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우리 기록이 아니라 그의 적이었던 중국의 기록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명됐죠.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발견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그냥 오래된 책 속에 박제된 죽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지명, 우리가 열광하는 어떤 상징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쩌면 2002년에 우리가 외쳤던 그 붉은 악마는요, 그냥 단순한 응원 구호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아주 깊이 잠들어 있던 그 고대, 강력한 투지, 바로 치유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운 계기가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거대한 고대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